성중 70권 성중 7년 8월 6일 병자 첫 번째 기사 1476년 명성어 12년 석정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석정제는 서울은 성균관의 문묘에서 지방은 향교의 대성전에서 공자한 및 동서 배향의 선현에게 올리는 제향이다. 매년 2월과 8일을 첫 정일에 거행하였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6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정칭이 아뢰기를 김씨의 일을 근래 여러 신하들에게 논의하라고 하셨다 하니 신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정원은 검단의 지역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밀에 속함으로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보려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정칭은 대답하기를 정승들이 논의를 한 것을 보았으니 여러 신하들이 논의한 것을 본들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서의 논의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내가 결정을 내리게 된 뜻을 이미 상세히 말하였으니 꼭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정칭이 말하기를 홍련성이 장가든 것은 큰 예의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원칙이 바로 서지 못하였으니 아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홍윤성의 잘못이지 김씨에게야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정칭이 말하기를 홍윤성이 예에 벗어난 잘못을 한 것이 바로 김씨가 첩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씨의 집에서는 횃불을 밝히고서 기다렸던 것이니 김씨가 먼저 남자에게 갔다고는 할 수 없다. 김씨는 사족이니 홍윤성이 첩으로 데려간다면 반드시 듣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6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집이 정칭 등과 차관, 윤민 등이 또 상소하여 김씨의 문제를 논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7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사직제는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지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7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풍운 레우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풍운 레우제는 천후가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바람, 구름, 우레, 비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음력 2월 8일 상순에 있었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8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8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정칭 등과 사관원 사간 윤민 등이 상소하여 김씨의 문제를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7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비록 별와요를 설치하였지만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모두 권력 중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움될 것이 없으니 폐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현석규 우부승지 손순효 동부승지 홍기달은 아뢰기를 그 폐단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종조에 누차 화재가 일어났으므로 이 법을 제정하여 집집마다 모두 기부를 이게 하였다가 세조 때 폐지한 것을 이제 다시 설치한 것이니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파면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주화승지 이극기 우우승지 임사홍은 아뢰기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도승지의 의견이 옳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파직하고 법을 지킬 사람을 택하여 제수하도록 하며 도승지가 제조를 겸임하도록 하여 수년 내에 성안에 모두 기와집이 되게 하라 하였다. 별와 요는 태종 6년 1406년에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기와를 굽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관부이다. 각 도의 중과 와장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기와를 생산하여 널리 공급하였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9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갔다. 밀승군
이침 좌찬성 노후 사신을 보내어 교명과 책보를 가지고 가서 숙이 윤씨를 중궁으로 봉하였다. 그 교명에 이르기를 예전에 현명한 임금이 국사를 다스림에 있어 반드시 내치를 먼저 하면 그 근본을 바르게 한 것이다. 내가 어린 몸으로 대통을 이어받아 영구히 부하해야 할 중한 책임을 생각하건대 반드시 내조하는 현명한 사람의 도움에 힘입어야 하는데 중궁의 자리가 빈지 여러 해가 되었다. 이에 대왕 대비의 의지를 받으니 궁궐은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으므로 현숙한 자를 간택하여 내정을 총괄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때 윤씨는 일찍이 덕행으로 간선돼 오랫동안 궁궐에 거처하면서 정숙하고 신실하며 건면하고 검소한 데다 몸가짐에 있어서는 겸손하고 공경하였으므로 삼궁에게 총애를 받았다. 이에 예법을 거행하여 왕비로 책봉한다. 천지의 자리가 정해지면 만물이 생육되고 군후가 덕이 합하면 만화의 터전이 이룩된다. 마땅히 은총의 칙명을 받으러 시종 한결같은 덕으로 공경할지어다 하고 그 책보에 이르기를 하늘이 만물을 내는 데는 반드시 땅의 받드는 것을 기다리고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실로 온교의 도움에 힘입는 것이니 이에 이루어진 법에 따라 휘칭의 의식을 거행한다. 생각하건대 그대 윤씨는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마음가짐이 깊고 고요하여 계명의 경계를 진실로 제나라 왕비의 현명함보다 뛰어나고 갈담의 근검은 멀리 주나라 태사의 덕을 따르는도다. 자극의 총애가 이미 깊고 모위로서의 민망도 합당하므로 은총의 덕을 다하여 위호를 바르게 한다. 규목의 은혜가 미치니 풍화는 이남에 근본하였고 과질의 경사가 뻗치니 본성과 지손이 백세에 굳건하리로다 하였다. 부하는 부조의 업을 능히 지켜 감이다. 삼궁은 정희왕후 세조비 윤씨이고 소혜왕후 덕종비 한씨, 안순왕후 예종비 한씨를 말한다. 음교는 내조를 말하고 계명은 시경, 국풍, 제풍의 편명으로 왕비가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하도록 내조하는 것을 말한다. 모시에 의하면 제나라의 애공이 황음하자 현비가 새벽에 달기 울고 동력이 밝았으니 정성에 나아가라고 권고한 데서 나온 말이다. 갈담은 시경국풍 주남의 편명으로 후비의 근본을 노래한 것이다. 즉 후비가 여자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을 칭송하였다. 태사는 문왕의 비이고 자극은 대왕 대비를 말하며 규목은 시경 주남의 편명으로 주나라 문왕의 후비 태사가 언덕으로서 여러 첩을 접하고 여러 첩도 후비에게 친부하였으므로 규문의 예의가 성한 모양을 말한다. 이남은 시경의 주남과 소남의 두 편명으로 왕화의 기초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시풍이라고 하여 일컫는 말이다. 과질은 시경 대하의 편명으로 자손이 흥성함을 노래한 시다. 성종실록 79권 성종 7년 8월 9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중전이 교명과 책보를 받자 내외 명부가 진하하고 영의정 정창손이 전문을 올리다. 중전이 교명과 책보를 선정전에서 받으니 내외 명부가 진하하였다. 영의정 정창송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영문에 나아가 맞이하고 전문을 올려 하려하였는데 그 전문에 이르기를 임금의 배필로 오르시니 모두 저기의 성함을 보게 되었고 중궁의 지위로 징후를 정하시니 이에 보책의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신민에게 넘치고 경사는 종사에 이어집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마음가짐이 깊고 고요하시며 덕은 유순하고 아름다우시어 관저의 요조 숙녀를 구하는 데 합하셔서 휘엄을 이어받았으며 계명의 경계하는 도를 본받아 풍화의 터전이 마련되었으니 복록이 무궁하고 인륜의 도가 지금부터 비록됩니다. 신등은 외람되게도 좋은 세대를 만나 훌륭한 의식을 흔쾌히 보게 되었습니다. 수부 다남하시도록 화복인의 삼축을 본받으며 본손과 지손이 백세에 번창하도록 주아의 시로 화답합니다 하였다.
즉 의는 왕후의 의례이다. 관저는 시경주남의 변명으로 후비의 덕이 있는 승려의 아름다움을 칭송한 것이다. 화봉인의 삼축은 사기에 의하면 요 임금이 화산 화봉을 순행할 때 백성들이 요 임금의 덕을 찬양하여 성인을 수하시고 부하시고 다나마소사하고 세 번 축복하였다는 고사이다. 성묘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9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증궁이 전문을 올려 사언하였다. 그 전문에 고초액이 뜰에 휘날리니 견천에 합한 이를 구함이 마땅한데 중궁의 정의가 그릇되게도 과득한 몸에 미치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품이 용렬하고 몸들이 미천하여 계명의 경계함이 없었는데도 4년 만에 빈이 되었고 인지의 어짐이 없으니 감히 이 남의 성화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은총이 뜻밖의 천품에 내릴 줄을 기대하였겠습니까? 삼가 성사는 예로 인하여 일어나고 교화는 가까이로부터 베풀어집니다. 하늘은 반드시 땅에 힘입는 것이므로 이에 시작을 엄정히 해야 하고 외치는 내치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에 인륜의 시초를 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저같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특수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삼가 마땅히 규에 예서 순임금의 비가 되었듯이 비록 덕행은 우나라의 여영에 부끄러우나 위사에서 문왕의 배필이 되었은즉 주나라 태사를 사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견천은 시경의 대명편에서 문왕의 초년에 하늘이 배필을 정해주셨네. 큰 나라의 따님이 계셨는데 천재의 누이 같으셨네 라고 노래하여 주나라 문왕의 후비가 천재의 누이에 비할 만큼 아름답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인지는 시경의 준한 편명으로 왕비가 임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음은 훌륭한 덕을 이어받음이다. 성조실록 79권 성종 7년 8월 9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니 영의정 정찬송 등이 전문을 올려 할애하였는데 그 전문에 이르기를 성스러운 덕을 몸에 지니고 있으니 이륜이 밝게 베풀어지고 가인으로서 바른 위치에 있으니 복록이 더욱 충만합니다. 무릇 보고 듣는 자들이 누군들 춤추고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총명 예지하시고 강건 수정하시어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심을 본받아 풍화가 안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태사와 같이 훌륭한 일을 얻어 배필로 삼으니 천명이 아름다웠습니다. 책례가 갖추어지니 심리 경사를 함께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다행히 좋은 세대를 만나 훌륭한 의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남의 호구의 노래를 부르며 지극히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화봉인의 다남하시라는 축하를 본받아 충성을 배나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교지를 내려 반사하였는데 그 교지에 이르기를 대개 듣건대 주역에서 가인의 발음을 찬술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며 시경에서 호비의 덕을 노래하였으니 이 남의 교화를 일컬었도다. 전대 제왕의 치적을 두루 보건대 대개 모두가 내후의 음으로 도운 공이 있었다. 내가 대통을 이어 처음에 한 시리를 비로 책봉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 슬픈 마음 뭐라 할 수 없었다. 생각한데 중궁은 덕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적당한 사람을 얻기가 어려워서 자리를 비워둔 지가 오래되었다. 이번에 대왕 대비의 의지를 받으니 왕후의 자리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고 내정은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다고 하셨다. 내 생각으로는 근곤 이기의 교감으로 만놀이 화생하며 군후의 덕이 같아야 모든 업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물며 나는 덕이 없는데 어찌 홀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돌아보건대 숙이 윤씨는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마음가짐도 깊고 고와서 일찍이 내선에 뽑혀 오랫동안 궁중에 거처하였다. 효성은 삼궁을 움직이고 공검은 일신에 현저하여 좌우에 있으면서 보필하게 되면 진실로 그 어뜸으로서 마땅하다고 여겼다. 이에 성화 12년 8월 초 9일에 옥책과 건보를 내려
중궁의 자리로 정하고 이어서 대리를 행하게 되었으니 어찌 너그러운 언전을 베풀지 않겠는가. 이달 초 9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형 모반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한 것, 처첩으로서 지아비를 못살한 것, 노비로서 주인을 못살한 것,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 고독, 연뇌, 다만 강간, 절도 및 도지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발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에 주겠다. 경사가 궁궐에 이어져서 이미 나라의 근본의 명분이 바르게 되었으니 뇌우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마땅히 백성에게 복이 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하겠다 하였다. 준함은 시경의 편명이고 호구는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네라고 한 시의 내용을 줄임말로 문왕의 비 태사의 덕을 칭송한 말이다. 가인은 가인괴 즉 집안을 다스리는 도이다. 고독은 뱀, 진해, 뚜꾸비 따위의 독이 든 음식을 먹여 죽게 하는 것이다. 연매는 주술이나 주문으로 남을 저주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다. 도죄는 도형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회례연을 행하였다. 종친 제추 월산대군 이정 하동부원군 정인지 등에 입시하였다. 숭의전 부사 왕순례에게 명하여 전내에 자리를 베풀도록 하였다. 예를 마치자 시객이 물러나려고 하자 우의정 윤사은이 정승들과 춤추며 상수화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여러 신하들의 의향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어찌 명하겠는가 하였다. 윤사흔이 상당군 한 명이를 부르고 또 기생과 악공을 불러 물러나지 말도록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여러 신하의 뜻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춤출 필요가 있겠느냐 하였다. 회례연은 임금과 묵무백관이 모여 음식과 술을 먹으면서 베푸는 큰 연회이다. 대개 나라의 큰 경사나 설날 동지 때에 행하였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중궁이 선정전에 나아간 내외 명부와 더불어 회례연을 행하였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전 무령군 유자광이 구원 상소를 통해 공경대부에 대해 논하다. 상소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신의 어리석음으로 삼가 구원하시는 전지를 일건대 전하께서는 조심하고 공경하며 삼가고 경계하여 하늘을 두려워하는 정성과 백성을 근심하는 뜻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고 조금도 중단되는 바가 없으니 요순의 마음씀도 여기에서 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전심의 순조로움을 누려 엄양이 조화를 이루고 화기가 상스러워야 할 것인데 어찌 수재와 한재가 해마다 겹쳐서 전하에게 소간의 근심을 끼치는 것입니까? 신이 삼가보건대 검론의 수재와 한재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 서성을 바랄 것이 있겠으나 다만 안동등지는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쳤으니 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생각하건대 이는 천심이 임금을 사랑한 나머지 경계와 주의를 주는 뜻을 보여서 전하의 지극스러운 정성스러운 마음을 굳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하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지 않고 더욱 스스로 공경하고 삼가시어 오직 하늘의 경계를 두려워하는 한편 구원하는 전지를 내려 중요의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나 말하게 하여 자신의 실덕과 정사의 그릇됨과 민간의 질고를 듣고자 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사직의 복이며 신민의 복입니다. 신이 스스로 삼가 전들을 읽어보건대 전하께서는 침식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건연의 수재와 한재를 두루 상고하여 근일의 일을 헤아려 보건대 전하께서는 비록 위에서 공경하고 삼가하지만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정성이 상하에 이르지 않는 것은 아마도 공경대부가 성상의 뜻을 받들어 법을 봉행하고 교화를 펴지 못한 소치인 듯합니다. 신이 덕건대 선유들이 일식의 변을 논하기를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정기가 서로 통하고 선악이 서로 반응을 이루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형상은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 수재와 한재도 그 유의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였고, 또 서경의 홍범에는 이르기를 임금의 득실은 해로서 살피고 경사의 득실은 달로서 살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금년에 한 달 동안 계속된 비는 그 징조가 경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현재 선비들의 습속을 보건대 대개 재물을 탐하고 의를 천하게 여기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치의 도가 무너지고 사치하고 아름다운 풍조를 이루며 거마, 재택, 의복, 음식이라든가 손님 대접과 호화로운 놀이가 참람하여 법도가 없고 이익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세때에 따라 휩쓸리는 자를 현명하다고 하고 팔짱만 끼고서 말없이 시록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재와 한재를 만났을 경우 전하께서는 피전하시고 감선하며 두려워하고 반성하시는데, 공경들은 손님을 맞고 친구를 전송하며 호화로운 잔치를 여전히 벌이고 있으며, 전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세금을 가볍게 하여 지극히 인자하고 지극히 정성스러우신데, 공경들은 사사로이 서로 칭탁하고 뇌물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뤄볼 때 전하께서만 위에서 애써 공경하고 삼가하실 뿐이고, 공경대부들은 아래에서 불법한 자가 많습니다. 또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그 지아비를 죽이고 종이 그 주인을 죽이며 탐욕스러운 자가 사류에서 쏟아져 나오고 도적이 고울에서 횡행하는 등 그 백성들의 풍속과 선비들의 습속에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이러한 습속이 고쳐지지 않고 이러한 풍속이 바꿔지지 않고서는 하늘이 즐거워하고 백성이 안정되어서 수재와 한재가 없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에 수나라 성왕은 덕을 닦음에 정성을 다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면서도 미치지 못하듯이 하였으며, 백관을 훈도하기를 삼공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음령의 조화를 순조롭게 할 것이니 관직은 굳이 갖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적당한 인물이라야 한다. 삼고는 이공으로 교화를 높이고 천지의 도를 공경하고 밝히어 나 한 사람을 돕도록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육경은 직책이 나뉘어 있으니 각기 그 부의 속관을 거느려 구주의 목들을 인도하여 만백성이 교화의 은택을 입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제 상고해보건대 성왕 때에는 소공, 필공, 모공이 삼공이었고 예백, 동백, 위후가 삼고였으니 인재가 승하였고 현명한 자를 관리에 임명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사람들의 관직 임명이 제대로 못되었을까 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직은 굳이 갖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적당한 인물이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예전의 제왕이 관직에 대한 인물을 택함에 있어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건대 지금의 의정부는 바로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의 조화를 순조롭게 하면서 삼공을 도와 교화를 넓히고 천지의 도를 공경하고 밝혀야 한다는 것이며, 지금의 육조는 바로 육경은 직책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각기 그 부의 속관들을 거느려 구주의 목들을 인도하여 만백성이 교화의 은택을 입도록 하라는 곳이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하고 적당한 인물을 얻기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만약 적당한 인물이 아니라면 어찌 좋게 이러한 책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덕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옛것을 배우고 관계로 들어가되 배우지 않으면 사물에 어두워 일을 처리함에 있어 매우 번거로울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의정부 육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혹 배우지 않아 사물에 어두운 자가 있지는 않겠으며 시대의 기대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또한 한 나라가 일어난 일에 간관을 둔 것은 조정의 기강을 위한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상으로부터 그 이하가 모두 가슴을 조이며 숨도 제대로 못 쉬는가 하면 강직함이 굽히지 않고 곧은 말이 꺾이지 아니하여 바른 말과 고든 기운이 조정에 가득했으므로 좋기 천둥과 같은 위세를 수습할 수 있었고 천지의 힘을 돌이킬 수 있었으며 사방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백료를 다스릴 수 있었고 만사를 덜치게 할 수 있었고 조정을 중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간관은 직질이 비록 낮더라도 대우는 재상 등과 같았으니 이는 그 맡은 바가 또한 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간에 또한 배우지 아니한 자가 있지는 아니하겠습니까? 또 대간은 본래 장관이 없고
모두 인주의 이목이 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임금을 섬기면서 각기 기탄없이 말을 할 수 있고 일이 서로 관계되지 않으므로 사람을 의논함에 있어 소신껏 할 수 있으니 그 직책은 더욱 적당한 사람을 택하여서 맡게 하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으로서 배우지 않으면 비록 천부적인 자질이 영민하고 견문이 영호하여 행동과 언어가 취할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람들에게서 떠도는 이야기나 듣고 아침에 익혀서 저녁에 전하며 겨우 입시름이나 하는 데에 편리할 정도이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를 논하고 음양의 조화를 순조롭게 할 수 있겠으며 천지의 도를 공경하고 밝힐 수 있겠으며 정치를 밝게 하여 만민을 잘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경전에 근거하고 옛것을 인용하여 시일을 짐작할 수 있겠으며 어찌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독특한 기계를 유지할 수 있겠으며 어찌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과 천지 고금의 대의 대절을 알 수 있겠으며 어찌 이제 사망의 도를 알아서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신이 덕건대 세종조의 정갑서는 대사안이 되어 족제인 정종이 새로 감찰에 죄수되자 정갑서는 정종이 학문이 없다는 이유로 아려 파직시켰다고 합니다. 감찰은 작은 관직으로서 제사의 전국을 출납하므로 정종이 어찌 그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였겠습니까만 그래도 정갑서는 갑자기 파직하도록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의정부는 육조 대간의 임무가 중한데 혹시라도 학문이 없는 자로 하여금 거기에 관원으로 갇힐 수 있겠습니까? 의정부에 학문이 없는 자가 있으면 음양이 조화될 수 없고 육조에 학문이 없는 자가 있으면 백성이 잘 살 수 없으며 대간에 학문이 없는 자가 있으면 조정이 기강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모두 적당한 임무를 얻어서 맡기려고 한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화나 누리며 앉아서 그 녹을 먹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천록을 가치하고 천직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제상을 제수하고 관리를 임명할 때를 당하면 이 사람은 비록 음양의 조화를 순조롭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요구들의 현명함을 힘입을 수 있으니 한제상의 현명하고 불추함은 천시나 인사에는 관계가 없다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비록 정치를 밝게 다스려서 백성을 잘 살게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요우들의 현명함을 힘입을 수 있으니 함경의 현명하고 불수함 및 백성들의 기쁨과 근심에는 관계가 없다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비록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아 백료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요우들의 현명함을 힘입을 수 있으니 한대간의 현명하고 불수함은 조정의 청명과 공도의 진숙에는 관계가 없다 하지 마소서. 비록 여러 현명한 사람들이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한 사람이 불추한 자가 그 사이에 용납된다면 현명한 자는 그 덕을 펼 수 없을 것이고 불추한 자는 도리어 제멋대로 나쁜 짓을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학문이 없어 사물에 어두운 자가 현명한 자의 바늘에 끼게 된다면 현인 군자가 어찌 더불어 함께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신이 덕건대 순임금이 국왕을 임명할 때 일제히 서로 양보하였다고 하니 이는 지극히 화목한 일입니다. 여러 현명한 자가 조정에서 화목하면 음양이 조화되고 만물이 순조롭게 성장하지만 만약 적임자가 그 관직을 맡지 않게 되면 이를 행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여 같은 바늘에서 다른 것을 도모하게 되며 마음으로는 옳지 않게 여기면서 겉으로만 추종하여 서로 복종하지 않게 될 것이니 과연 조정의 윗자리에서 화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제히 서로 양보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늘이 인군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신이 덕분에 근자의 어떤 감옥의 죄수가 하나도 없다 하여 해당 감사가 표창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내부의 이유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감옥에 죄수가 없다는 것은 옥사에 원통함이 없다는 것이고 옥사에 원통함이 없다는 것은 백성이 편안하다는 것이며 백성이 편안하다는 것은 하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기뻐하고 백성이 편안한데 어찌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칠 리가 있겠습니까? 공경대부로서 의복, 재택, 거마, 유연이 참남하여 법도를 무시하니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감사, 수령과 서로 통하여 백성의 고혈을 짜내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이 원통하게 여기지 않겠으며 하늘이 노하지 않겠습니까?
음양이 조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재와 한재가 서로 잇따르며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는 것은 실로 경사가 불법한 소치이니 어제 전하의 지성스러운 덕에 결함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신이 거기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요순과 같은 성스러움과 이를과 같은 밝음으로서 소위 간직하며 여정 도치하시고 공경대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을 봉행하고 일제히 서로 양보하여 지극한 어짐을 승상하고 숲속의 폐단을 바로잡아서 집집마다 참남되고 사치한 풍조를 없앨 것이며 선비는 절의와 염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음양이 조화될 수 있고 수재와 한재가 없을 것이며 큰 교화가 이루어지고 100가지 상스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하께서는 수 이상만 하여도 백성들이 태화 가운데에서 태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통찰하여 주소서 하였다. 어느 나라의 재변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시정의 잘못과 민폐에 대한 바른 말을 구하던 일이다. 소가는 임금이 정사의 근로함을 이르는 말인데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입고 밤늦게야 저녁 식사를 하는 소위 간식을 준 말이다. 서승은 가을에 실과나 곡식이 익는 것을 말한다. 시록은 한세의 주 원전에 나오는 말로 재덕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며 상가 자리만 차지하고 농만 받아먹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시위 소찬이다. 피자는 비상이나 이변이 있을 때 임금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뜻에서 정전이 아는 다른 곳에 거처하는 것이다. 감선은 나라의 병고가 있을 때 근신하는 뜻에서 임금의 수라상 음식물의 수효를 줄입니다. 삼공은 중국 주나라 때의 태사, 태부, 태보의 총칭이다. 삼고는 주나라 때의 삼공의 차관격인 소사, 소부, 소보를 말한다. 이제 사망은 요순 임금과 하의 우왕, 은나라의 탕왕, 주의 문왕과 무왕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다. 청명은 평화롭게 다스려지는 것이고 진숙은 회의하고 쇠퇴한 것을 떨쳐 일으켜 단속합니다. 아대부는 아는 지명이고 제나라 위왕 때 아의 대부가 맡은 소임은 이행하지 않고 왕의 측근에게 뇌물을 바쳐 왕의 환심을 사려고 한 고사를 가리킨 말이다. 여정 도치는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씁니다. 수이상은 옷자락을 늘어뜨리고 두 손을 가만히 잡고 있어도 백성들이 스스로 선으로 화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1일은 신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심해를 대광 보국 숭록대부 의정부초와 의장으로 윤자 오늘 대광 보국 숭록대부 우의장으로 조성문을 대광 보국 숭록대부 장령부원군으로 윤사헌을 대광 보국 숭록대부 파천부원군으로 이석형을 보국 숭록대부 연성부원군으로 노사신을 보국 숭록대부 연돈영 무사로 서거정을 승정대부 우찬성으로 임원준을 숭정대부 좌참찬으로 유자광을 숭정대부 무령군으로 진을 승헌대부 부원군으로 현을 정입대부 호산군으로 반희를 가선대부 행장흥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0일의 신사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치하여 박자금의 직첩을 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0일 임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0일 임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0일 임호 세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관사하고 무신에게 명하여 사후하게 하였는데 많이 마친 자에게 궁시를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0일 임호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집이 정칭 등과 사관은 사간, 윤민 등이 상소하기를 신정이 되건대 임금은 헛되게 제수함이 없어야 하고 신하는 헛되게 제수받음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헛되게 제수한다는 것은 잘못 등용하는 것을 말하고 헛되게 제수받는다는 것은 시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신등은 대간의 직위에 있으면서 언책을 담당하고 있으니 만약 말을 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말을 해도 또한 감히 다 하지 못한다면 위에는 반드시 잘못 등록했다는 비평을 끼칠 것이고 아래에서는 반드시 시록의 꾸지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취한다는 것으로 전하께서는 고든 말을 들을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등이 이를 만나면 문득 말하고 말하면 문득 지극하게 간하여가 지나치게 번독함을 범하는지조차 미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윤성이 김씨에게 장가든 데 있어서는 남씨가 아직 있고 예도 치르지 않았으니 첩으로 삼는다면 이는 순리로서 법을 따르는 것이지만 처로 삼는다면 이는 순리로서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반드시 어기려 하고 근거가 없는데도 굳이 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법이 허물어지는 동기이며 강상이 문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법이 허물어지고 강상이 문란해지면 사람들은 장차 오랑캐나 짐승들과 같아지게 되어 다시는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나라에서 깊이 염려해야 할 바인데 전하께서는 가볍게 여기시니 신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첫째입니다. 전하께서는 지금의 풍속을 순박하거나 올바르다고 여기십니까? 신등이 삼가 근년 이래의 일을 보건대 아들로서 엄니를 해하는 자가 있고 아우로서 형을 죽인 자가 있으며 종으로서 주인을 죽인 자가 있으니 이렇게 논하여 볼 때 이러한 유가 매우 많습니다. 예전에 가의는 진나라 풍속의 폐단을 논하기를 아버지에게 호미를 빌려주고도 선심을 쓴 표정을 지으며 어머니가 비지를 하는 데에 써서 꾸짖는다 하였는데 지금의 일을 보면 진나라 풍속만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는 비록 주의하로 깊이 염려하고 생각을 가다듬으시어 예로서 인도하고 법으로서 다스려도 혹 따르지 않아 치화에 누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스스로 예를 무너뜨리고 법을 폐하시어 강상을 어지럽히는 길을 터놓으시니 신등이 이해하지 못할 것의 둘째입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최상의 법을 취하려고 해야 겨우 그 중을 얻을 수 있고 중의 법칙을 취하려 하면 최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뜻을 세움에 있어서는 마땅히 요순과 같이 되기를 스스로 목표해야 하고 한나라 당나라 이하와 같기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등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요순과 같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한나라 당나라의 임금과 같이 되려고 하십니까? 무릇 예법을 무너뜨리고 강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한나라 당나라의 임금들도 하지 않았던 바인데 하물며 요순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요순과 같은 현명함이 있고 요순과 같은 덕이 있어 우리나라 백성들이 바야흐로 요순의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데 단지 한 홍구대신의 사사로운 연고로 인하여 그 일을 행함이 도리어 한나라 단나라의 군주에게도 미치지 못하니 신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의 셋째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당신의 마음을 거스르는 말이 있거든 반드시 도에 맞는 말인가 알아보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말이 있거든 반드시 도에 맞지 않는 말인가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신등의 말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전하께서 마침내 유윤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소위 마음에 거스리는 말이고 정인지는 한마디 말만 해도 전하께서 허락하신 이것은 소위 뜻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거스린다고 해서 반드시 도가 아닌 것이 아니고 뜻에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컨대 전하께서 지극히 공정하기를 구하고 중정한 것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덕의 곡진한 정성을 용서하시고 풍속이 허물어지는 단서를 생각하시어 김씨를 첩으로서 논하도록 명하여 강상이 문란해지는 조짐을 막고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풍속을 붙들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왕대비께서도 김씨가 사족이라 하여 이미 명부로 삼으셨으니 첩으로 삼을 수도 없다. 경드는 물러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라 하였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취한다는 말은 명자의 진심장 하에 이르기를 선비가 말할 경우가 아닌데 말한다면 이는 말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말해야 할 경우에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한 말에서 인용한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3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3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3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원사에 이르기를 대관찰을 뽑아서 등용할 때 만약 중수를 거치게 되면 반드시 치우치는 폐단이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시간간 이맹현이 대답하기를 중수는 국정을 총괄하여 다스림으로 만약 적당한 인물이 아니라면 자기의 일을 논할까 하여 직언으로 과감하게 간하는 자는 모두 물리치고 등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무리들을 임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우치는 배단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도승지 현석규가 말하기를 대가는 인주의 이목이므로 마땅히 강명한 자를 선택해서 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란한 세상에서는 권간이 일을 하면서 문화에 아첨하는 무리를 대개 등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선인이 조정에 있으면 내보내려고 꾀하여 몰래 대간을 사주해서 논주를 얽어 만들고 임금이 사실을 물으면 곁에서 틀림없다고 증언하여 조정에 설 수 없게끔 하고서는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대권이 그에게 귀속되어 나라가 따라서 망하는 것이니 이것이 고금의 큰 병통입니다. 대저 군자와 소인은 서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재상의 자리에 있는 자가 군자이면 여러 군자가 관직에 나아가게 되고 소인이면 여러 소인이 나아가게 되니 임금은 그 재상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전에 3대에서는 모두 현명한 재상을 얻어서 천하가 다스려졌고 당나라 명황은 요승, 송경을 등용하여 나라가 다스려졌으나 이 인보 양국충을 등용하여 곤란하였으며 송나라에 이르렀어도 그와 같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전리는 국가에 크게 방어가 되는 것이니 예전의 신하로서 문천상 같은 자는 대대로 많지 않았습니다. 고려 말기의 정몽주는 태조에게 간택되어 지위가 정승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한번 마음만 바꾼다면 개국의 원훈이 될 것이니 누가 그를 앞설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정몽주는 끝내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켜 죽어도 의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길제는 주수를 사직하고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이미 서용하도록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등용하지 않는 것은 전조의 과실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손이 있는가? 하니 현석규가 말하기를 정몽주의 자손은 지금 서반직에 제수되었는데 잠옷 영호하고 길제의 자손은 어머니가 늙었다 하여 사직하고서 집으로 돌아가 복양하고 있으니 모두 쓸만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높은 벼슬에 발탁하여 절 일을 장려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맹현이 말하기를 당나라 송나라 이대의 경우를 보건대 당나라는 나라가 300여 년 동안 계속되었으나 망하게 이르러서는 한 사람도 절 일을 다하고 죽은 자가 없었습니다. 송나라는 나라가 400여 년 동안 계속되었으나 망하게 이르러서는 한쪽 모퉁이에 공벽하게 거치하였으니 쇠란함이 극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천상 장세걸은 모두 충이로서 분격하여 죽음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충신이 많기로는 송나라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일족일석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또한 주나라의 문왕, 무왕, 주공 같은 세 성인은 인의로서 서로 계승하여 인심을 결속해서 점차적으로 교화시켜간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비록 후세에 쇠미해져 그 땅이 그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칠국이 감히 범하지 못하고 800년이나 오래 유지된 것은 오로지 명교가 본래부터 밝혀졌기 때문에 감히 분수를 넘어서 가볍게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명교를 닦으시어 선비의 풍습을 배양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매우 옳게 여겼다. 중수는 궁중의 문서 조칙을 담당하는 벼슬이다. 권가는 권세를 가지고 간사하는 신하를 말한다. 명교는 인륜의 명분을 밝히는 가르침이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3일 개미 5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정칭 등과 사관은 사간 윤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해서 생각해 보아도 김씨를 서로 논하는 것은 절대로 근거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씨를 적처로 삼은 것이 어찌 근거할 만한 일이 없겠는가. 이미 홍제년이 작성한 혼서가 있으니 그것이 한 가지 근거이고 남육의 집이 길 옆에 있었는데 남육이 죽자 홍윤승이 한 번도 가지 않고 복을 입지 않았으니 두 가지 근거이다.
너희들은 황효운의 일에 있어 수령이 주역한 바라고 하여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김씨의 일도 수령이 주역한 바이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칭 등이 아뢰기를, 홍제년이 만약 그 아들로 하여금 다시 취하게 하였다면 마땅히 남씨를 내쫓았어야 하는데 몰래 혼서를 작성하여 남씨가 알까 두려워하였으니 그것을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홍윤성은 이미 김씨를 초로 삼고자 하였는데 남육의 복을 기꺼이 입으려고 하였겠습니까? 또한 관원에서 수령이 주역한 바라고 하여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다만 황효운이 간사하고 거짓을 꾸미는 것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이지 어찌 수령이 주역한 바라고 하여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나의 뜻을 알았으면 어찌 번거롭게 다시 말하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3일 개미 6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함흥의 죄수인 양인 임상좌가 양인 말동을 때려 죽이고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수교에 의하여 처자는 소재하고 있는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4일 갑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4일 갑신 두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정칭 등과 사관은 사관 윤민 등이 와서 아뢰기를, 김씨의 이런 신등이 다시 생각해보아도 비단 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강상을 물러나게 함이 큰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이 이미 나의 뜻을 알았을 것이다 하였다. 정칭 등이 대답하기를, 이는 강상에 관계되는 바이므로 신등은 기꺼이 청함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물러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4일 갑신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5일 을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5일 을유 두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출우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 토산로를 바쳤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5일 을유 세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황해도 봉산의 부처한 정비를 풀어주게 하였다. 부처는 중도부처로서 유배에 처한 주인에게 그 정상을 너그럽게 참작하여 배수로 가는 도중에 한 곳을 정하여 지내게 합니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5일 을유 네번째 기사. 호조에서 전라도 관찰사 김순명의 계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곡성 동복 등의 고을에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쳐서 압사하거나 표몰된 자가 매우 많으니 무릇 조지하고 존율하는 일은 청간대 안동 영천의 사상인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6일 병술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사 이급배가 아뢰기를, 녹양 정금원의 목장은 본래 군사들의 시초를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지금 점차 개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도 이 군사를 징벌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비록 백성에게는 이롭겠지만 국가의 대계에는 어떻겠습니까?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유예하면서 무예를 강마할 만하다 하였으니 유예할 곳은 없을 수 없습니다. 청간대 호조로 하여금 그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을 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시초는 뗄나무로 쓰는 마른 풀을 말한다. 유예는 임금의 놀이이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6일 병술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16일 병술 세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민미 등이 상소하기를, 본관의 노비는 다른 공천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고려의 문성군 안유가 위로는 선성을 위하고 아래는 유학을 위하여 자기의 비용을 써가면서 노비까지 성균관에 바쳐 영구히 국학의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조종께서는 80여 년 사이에 9번이나 선지를 반포하여 노비의 다른 역사를 감하여 면제해주고 심지어는 원래의 역사까지도 모두 면제하도록 하였으니 조정에서 국학을 숭상하고 중시하여 양현만 오로지 담당하게 한 것은 지극하고 극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발은 이러한 뜻을 무시하고 다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스스로 종, 장생과 계집종 도치를 공신의 노비로 삼아 2번이나 성청을 봉독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민발이 비단 우리 선성의 만세의 공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중에서 9번이나 반포했던 선지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비록 무지하고 망령스러운 일개 무인이라고는 하나 어찌 마음씨가 이렇게 탐욕스럽고 미련합니까? 그리고 장례원에서는 아뢰기를 안유의 정서가 명확하지 않으니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니 그 간사함이 심합니다. 고려 말부터 성조에 이르기까지 몇백 년의 대수 인민이 모두 안유에 바쳤다 하여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니 문적은 비록 해가 오래되어서 전하지 않지만 의심이 없으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런데 김극유는 홀로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 신등은 이빨을 갈고 침뱉으며 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정에서는 김극유의 간사함을 징계하지 않고 민발의 탐욕스럽고 미편함을 물리치지 않고서 그대로 그에게 주었으니 신등은 성상께서 국학을 일으키고 문학을 승상하시는 교화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가령 민발이 나라에 공이 있어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면 중예의 공천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 성균관의 노예비라야만 그 욕심을 채우겠습니까? 더구나 조정 이래로 훈신 석고가 많으므로 그 공로에 보답하여 상을 줌에 있어서 지극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국학의 노비를 점유하고자 바랐던 것이 민발 이외에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전 판결사 손순효가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 아뢰어서 이미 유윤을 받았는데 전하께서는 또 김극류의 사스러운 청을 따랐습니다. 거기에 생각하건대 인주의 한마디 말은 여러 사람이 따르게 되어 법이 되게 되는 것인데 어찌 전후의 성지가 이와 같이 한결같지 않습니까? 신등은 한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스로 그 끝에 이르기를 전일의 질문에 있어 너희들은 유학의 중함으로서 대답하지 않고 노비의 강장함으로서 말하였으니 이는 유학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어서 진실로 유학자의 마음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너희들은 어찌 문식을 많이 하여 사실을 꾸며가며 번독하게 말하는가 하고 들어주지 않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민발은 무인이라서 덜 먹여 말할 것도 못된다. 처음에 우찬성 서거정이 성균관 지사로서 유생들을 제지하기를 2명의 노비를 가지고 상소하는 것은 대의에 합당하지 않다 하였으나 유생들은 듣지 않고서 마침내 상소하였다. 서거정은 노하여 수창하기를 쫓아내고자 했으나 당시 여론이 이러한 일들을 그릇되게 여겼다 하였다. 석보는 보자는 현량한 신하이다. 성종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16일에는 병수를 에반제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1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월식이 있다. 성종시록 79년 성종 7년 8월 1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선지하기를 황효운이 아뢰기를 대사관 최한정은 오래된 혐의가 있어 적첩의 소생 때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 허물을 간원에게 돌렸습니다 하니 그 사유를 숨기지 말고 즉각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79년 성종 7년 8월 1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모하관에 거동하여 열무하고 또 무사히 활쏘기 말타기 상갑사 상갑장 사구를 시험하여 많이 마친 자에게 공시를 차등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시록 79년 성종 7년 8월 1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장례원 판결사 김극류가 사례기를 성균관의 노비는 김순명이 판결사가 되었을 때 사패를 고치기가 어렵다 하여 아뢰어서 민발에게 주었고 손순효가 판결사가 되었을 때 안유가 사사로이 바친 것이라고 하여 아뢰어서 본관에게 환속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신도 또한 선왕의 사패를 고치기가 어려워 다른 관사의 노비로서 충당하여 주었습니다. 안유가 신압한 일은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인데 신이 어찌 홀로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지금 유생들이 신을 지목하여 간사하다고 했는데 간사한 것은 인신의 큰 죄입니다. 빌건대 법사에 내려서 변명하게 하여 주소서 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패는 고려 조선 때에 임금이 왕족 또는 곤신에게 주는 노비나 토지를 하사할 때 그 소유에 관하여서 내려주는 문서이다. 성조시로 70권 성종 7년 8월 1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선위사 김자정의 행차에
제포에 사는 외인 시라 여문과 부산포에 사는 외인 신이라가 길을 안내한 공이 있었으니 소재한 고리 첨절제사로 하여금 직접 대접하게 하고 각기 속 쌀콩 아울 50석을 내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1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19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충운부의 쌀의기를 좌명 공신 김덕생의 적장손 김구정은 상중에 고기를 먹어 풍속을 해치고 물러나게 하는 등 불의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지금 사헌부에 탄핵되어 죄를 받아 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청근대 김구정의 장자인 김윤원으로 하여금 김덕생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2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이봉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성절을 할애하러 가는데 백관이 표문에 배려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조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2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요동인 김삼파라 파실이 일찍이 모련이의 야윤에게 사로잡혀 갔었는데 이때 이르러 보령전에 와서 머물고 있었으므로 통사 예의 형창에게 명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 성조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20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강원도 양전 순찰사 이 극정이 아뢰기를 강원도는 양전하는 일이 많으니 청컨대 검는의 전조를 헤아려서 감하게 하여 주소서. 또 신이 군현을 돌아보니 개간한 전지가 많은데 수령이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도에 관리를 보내어 검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주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20일 경인 네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안관후가 사조하였다. 성주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20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호주에 전교하기를 강원도는 토지가 메마른 것이 다른 도에 비하여 더욱 심하니 민생이 염려된다. 조세의 반을 감하여 밀력을 넉넉하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2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전대에서 경계할 만한 사적을 이미 병풍으로 그려놓았는데 권할 만한 사적이 있으면 지금 택하여 아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2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자손들 가운데 여러 도에 흩어져 있는 자는 파괴가 멀어져서 거짓이 생기는 폐단이 있을 듯 하니 청근대 관리를 보내 사실을 밖에서 계문한 후에 족보에 기록하게 하소서. 또 금후로는 선원 누구의 예에 의하여 경중은 본시에서 외방은 관찰사가 매 식년마다 낳은 자녀들의 사실을 밝혀 계문한 후에 문수를 기록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목조, 익조, 도조, 환조는 태조 이승계 이상의 4대조로 목조는 고조, 익조는 정조, 도조는 조, 환조는 부이다. 선원, 녹은 왕실의 세보이다. 식년은 태세의 자, 오, 묘, 유가 드는 해를 말한다. 이 해는 과거를 보이고 호적 등 정기적인 정리를 하였다. 성조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2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개천군 손소는 아버지가 늙어서 경주로 돌아가 봉양하기를 빌므로 특별히 명하여 본직을 띄고 돌아가게 하였다. 성주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20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주시로 79년 성종 7년 8월 22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목을 강하다가 당나라 덕종은 크게 풍년이 든 것을 기념하여 조서를 내려 조와 보리를 사들이게 하였다는 대목에 이르자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사람들은 모두 그 해에 풍년이 들면 백성이 안락해진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빈민에게 있어서는 풍년이든 흉년이든 모두 근심 걱정으로 고생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풍년이 들면 기한에 빠지게 되고 흉년이 들면 기한에 빠지게 되고 풍년이 들면 곡식값이 내려서 근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풍년이 들면 토목의 역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성을 쌓는 것도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임금에게 직접 사정을 말할 수 없어서 임금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풍년이 들면 백성들이 안락할 것이라고 여기니 인주는 마땅히 유념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70권 성종 7년 8월 20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의정부 조하의정 심혜와 예조 참판 이극돈을 보내어 주본을 가지고 북경에 가게 하였으며 도승지 현석교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무화관에 가서 잠들하게 하였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상화 6년 2월 20일 신과 저 한씨에게 고명 관복을 내려주셨던 것은 그 은혜와 영광을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씨가 성화 10년 4월 15일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신의 조모 윤씨가 신에게 이르기를 종묘와 사직을 받들어 계승하는데 내조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고 또 대를 이을 자식도 없으니 윤씨를 맞아서 차로 삼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이미 배우자를 취하였으니 도리상 아뢰는 것이 마땅하므로 감히 사유를 갖추어 아뢰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특별히 고명 관복을 내려주신다면 더 원할 것이 없겠습니다. 의전의 박물원 황새접보 20일, 백새접보 20일, 흑세마보 50일, 용문 염석 4장, 황하승 10장, 문하승 10장, 문하방승 10장, 잡지화승 10장, 인삼 100건, 자생마 20필이고 황태우의 예물은 홍새접보 10필, 백새접보 10필, 흑세마보 20필, 만화승 8장, 만화방승 8장, 잡지화승 8장이며 중궁의 예물은 황태자와 같이 백세접보 20필, 흑세마보 20필, 만화승 10장, 잡지화승 10장, 잡세마 4필입니다. 하였다. 고명은 중국의 황제 우리나라 임금에게 내려주는 왕위 계승을 인준하던 조칙을 말한다. 성조시록 70권 성종 7년 8월 20일 2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